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면은 정말 여성의 로망이죠. 그래요? 그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정말 다이아몬드 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값지고 귀한 건 아는데요. 근데 네. 당대 최고의 배우들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영원한 거는 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네. 정말 말씀이 내 곁에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왔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원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배우 이창훈 씨입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송혜교, 김은아, 김희선 등 함께 연기한 여배우마다 톱스타 반열에 올리는 1등 공신. 멜로, 시트콤, 사극 등 장르를 넘나드는 명품 배우 이창훈. 김도환이가 이긴 거라고. 도전과 변화를 즐기는 배우 이창훈의 회복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기도만 죽으라고 했더니 배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노력해라 창훈아. 12제자가 쫙 삥돌아주니까 12제를 다 보내 또. 내세 상태라도 좋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러나 대신 하느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100% 사망이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당신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이 양 살리십시오. 네. 근데 한 달 보름 만에 깨어나시고 네. 사랑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안녕하세요. 부드럽고 또 자상한 이미지, 미소가 아름다운 배우. 예. 한번 정말 시청자들을 위해서 싹 한번 웃어보실까요? 지금 웃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으세요. 네. 알고 봤더니 이 형님께서 네. 제가 살던 강원도 영월 상동읍 구례 구리 똑같은 데서 자라났는데 한 분은 저렇게 잘생기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밋밋하게 만드셨어요. 네. 같은 고향이에요. 같은 고향입니다. 예, 같은 동네. 네네. 놀라운 일이야. 네. 그렇죠. 참 집집마다 생긴 게 달라요. 완전 꽃미남 스타시잖아요. 정말 한 20년 전이죠. 근데 여전하신 것 그대로세요.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늙었어요. 안 늙으셨어요. 이렇게 계속 그 얼굴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항상 기뻐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오. 그래서 진짜 힘든 일인데.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훈 개그맨 선배죠. 한참 또 잘 나가실 적에 또 예. 우리 이창훈 맹구, 씨가 맹구. 맹구 예. 나오지 막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비슷해서 좀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좀 재미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나오기 전에 네. 이름을 바꾸러 갔어요. 그 선배님 때문에 오. 전화가 이제 애들 장난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새벽 4시 전화해서 맹구 앞도 끊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알아봤는데 그 선배님은 개명을 하신 거고 저는 제 이름이 본명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름을 바꾸러 갔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같은 이름이지만 그 선배님은 대단한 스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전을 하자 그래서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갔는데 네,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이창훈 씨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되게 뛰어나셔서 정말 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참 유머러스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를 천직으로 천직.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좀 웃기셔가지고 뭐 개그맨 준비하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말을 재밌게 해서 곧 뭐 개그맨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재밌는 건지 모르겠고 남을 많이 놀렸죠, 애들을. 그랬는데 예. 어떻게 배우가 됐는데 전 전혀 배우는 꿈도 안 꿨는데 아니, 나는 햄릿 형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지적인 배우 이미지로만 외모는 생각했지. 외모는 그렇게 생겼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 뭐 그러면 배우는 어떻게 예, 어떻게 되신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하면서 뭘 해야 될까 해서 군대 지원도 했고 그랬는데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특수부대를 지원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85 학번이니까 아버지가 이북분이니까 못 가고
그때는 네. 뭐 북파 뭐 이래가지고 못 간다. 아, 예, 예. 3대 독자. 예. 그다음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선망 독자. 네.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 방일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부러워할 별로는 일인데. 6개월. 친구들이. 사실은 면제인데 예. 자꾸 지원을 하니까 네. 6개월을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갔다 그래서요? 와서 뭐 사실은 일본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6개월 동안에 이제 혼자 독학으로 이제 일본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혈압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또 일본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이제 CF 모델 뭔지 몰랐지만 자꾸 명함을 주길래 이거 뭐예요? 그랬는데 알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모델 에이전시였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네. 일본 유학을 못 가니까 재수를 하는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줘요? 했더니 한 번 나오면 3, 40만 원 준대요. 그래서 학원비가 12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한 70편 가까이 했어요. CF를요? 네. 예. 뭐 뒤에서 손 흔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침 뭐 MBC 탤런트 모집 뭐 4년 반 만에 그랬는데 제 누님이 저 한번 해봐라. 모델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큰 누님이 이제 이금주 씨가 연극 배우 그때도 하고 계셨는데 아, 그러니까 누님이 누님의 원래 영향을 좀 연극 받으셨네요.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대본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읽어봐 해서 하니까 내일 다시 하자. 동생이니까 때리기도 뭐 하고. 읽어봐 했어요. 했더니 안 되겠다. 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만 했어요. 정말 연극 역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죽으라고 했더니 배우가 됐습니다. 하나님 직업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기도할 때 저한테 이 직업을 주시면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붙었어요? 아, 그래서 시험을 바로 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MBC 19기. 19기에? 90년. 예. 그럼 같이 그때 동기들은 어느 분은? 김찬우, 오연수, 도에서 많죠. 근데 당시 이제 이름만 들어도 하이스타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동기들 중에서도 사실은 동기 중에는 이렇게 전공을 연극이나 연극으로 하신 분도 많고. 근데 많죠.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배우셨는데 동기 중에서 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졸업할 때 저한테 1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졸업할 그래서, 때요? 예. 저희가 52명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 4년 반 만에 뽑아가지고 근데 그 쉬운 2명 중에서도 1등이면은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주셨으니까 네.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저희 담임 PD 선생님이 마지막에 끝날 때 불러서 너가 1등이다. 그래서 야. 감사합니다. 첫 주인공도 맡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주인공으로 다 맡고 동기 계세요? 중에서 2부장에서 예. 주인공도 맡고 그랬어요. 예. 그게 엄마의 바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연수를 받았고요. 네. 엄마의 바다는 93년이요. 예. 그 93년 그 엄마의 전에 바다. 그만두려고 그러셨다고. 왜? 예. 사실은 좀 나태해졌었죠. 막 1등도 하고. 52명 중에 1등이었고. 그러니까 또 뭐 주인공도 맡고 이러니까 네. 그때 어떻게 25세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일보다는 그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 정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 탤런트를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어디 빠지면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근데 멋있다. 근데 그래봐야 6개월밖에 안 만났지만 그 친구 보고 싶어가지고 네. 일을 안 했어요. 정말요? 전화를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반인가를 놀았어요. 네네. 아. 드라마를 제가 MBC 들어와서 한 게 4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했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랑을 쫓다가 쫓다가 이제 예. 헤어지고 예. 채이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바로바로 승복하시네요. 네, 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꿈이 네. 사막이었는데 제가 이제 냇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밀가루 반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도넛이 있죠. 찹쌀 도넛 동그란 게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왜 안 되지? 그랬는데 그 물인데 이제 뜨겁진 않지만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튀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옆에서 누가 창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딱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네. 예수님 그랬더니 이렇게 미소를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잘 봐. 딱 뛰시더니 물에 딱 집어넣는데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걸 항상 해왔기 때문에 또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쉽게 되는 게 없다. 노력해라 창훈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봤는데 12제자가 쫙 삥 둘러주는 거야. 꿈도 아주 막 근데- 초년생으로 그냥 활약을 진짜요. 그냥 12제를 다 보내 또. 그래가지고 깬 게 새벽 4시였는데 네. 기쁠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엄마 깨워가지고 모시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뭘 해도 중간에 들어가도 주인공으로 라이벌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드라마 2개인가 하다가 엄마의 발달한 걸 했어요. 아유, 근데 예수님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꿈에서 튀김도 다 하셔야 되니까. 요리사 예수님 만나셨네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 숯불에 고기 구워다가 제자들 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때도 제가 엄마의 발달 6회 출연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남자, 뭐 두 번째 뭐 장동건, 뭐 세 번째 뭐 누구 해가지고 스타들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고소영 씨는 스타였고, 네. 네. 그 제가 할 수 있는 6회 딱 출연인데 이제 처음에 감독님한테 막 혼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굵어가지고 지금 20살짜리 대학생인데 목소리가 이 톤은 골골골골 교수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연기를 이제 방송에서 잠깐 연습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노력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해보자. 그래서 주말 연습곡 2번을 아예 다 외웠습니다. 네. 남의 대사까지. 달달달달. 네.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대본이 해졌다라는 거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전까지 제가 대본 리딩을 하고 한 달 동안 리딩을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내일 모레 촬영인데 내일 모레 한 이틀 남아 있었어요. 네. 그 감독님이 제 바꿔라. 연습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 조연출 형님이 나 너 믿는다. 지금 네. 6회니까 6회만 열심히 해다오. 그래서 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제가 안 자고 대본을 또 봤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새벽 5시 반이었나?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8시였어요. 5시 반인데 대본을 그때까지 계속 보다가 탁 침대에 누워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잠깐 누웠다가 씻고 갔는데 그날 그 저를 미워했던 감독님한테 박수 받고 스태프들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2주 만에 스타가 됐습니다. 내가 본 로디니 킹은 실패한 미국 경제의 한 상징적 인물이야. 정신적으로는 백인의 우월주의에 상처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황인적인 우리 교민에게서도 무시당하고. 너 웬일이냐? 너 왜 이래? 평소에 너 왜 이래?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해? 알아? 재수 없으니까. 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당대 또 남자 배우 하면 여자 배우가 누구냐도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심은하 씨, 뭐 이영애 씨, 송혜교, 김희선, 최지라 등의 뭐 톱스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스타들이 많아요. 가수도 연기를 하고. 근데 예. 그때는 뭐냐면 그 전에 선배님에서 박상원 선배님이 장총찬 네, 그럼. 남방왕이라고 인간 시장으로, 네. 그 전이면 이제 뭐 그 강성호 선배님이 계셨고 네. 그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지성 선배님 예. 한 명씩만 있었어요. 네, 한 맞아요. 2년 동안 그 네. 스타가 제 전엔 김찬우 2년 반 제가 또 나오니까 그 사람만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인 여배우 떠오르는 사람을 저한테 붙이니까 네. 네. 그때 뭐 심은하 씨도 완전히 신인이었고 시작이요. 네. 이영희 씨, 뭐 송혜교 씨, 뭐 고소영 씨 빼고는 그런 분들이 그랬던 다 신인 거예요. 배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우리 지금 다 한류 스타가 되고 네. 저는 이렇게 주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만이랑 같이 연기하면 한류 스타 된다. 그게 그거였어요. 스타 제조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전 스타 뭡니까? 사관학교란 별명이 있는 거고. 네, 그때 그랬었어요. 이창훈과 함께 같이 연기하면 된다. 좀 연기적으로 호흡이 좀 잘 맞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런 여배우가 있다면요? 다죠 뭐 고소영 씨, 이영희 다죠 뭐. 그러면은 작품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냥 대본을 보고 좀 있으면 기분이 좋으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저 느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 네. 많이 하고 하나님. 근데 첫째 저는 뭐냐면 몰라 저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달란트를 제 거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항상 그 작품들 하기 전에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대본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익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지는데 일단 기도가 하나님과 저 해도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럼 해요. 근데 그게 또 1등을 해요. 그 시청률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승률이 한 97%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시는지 드라마 40여 편의 시청률이 평균 20% 이상이고요. 야인 시대는 50%가 넘었어요. 예. 네. 저는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우미관에서의 승부는 어떻게 됐는가? 그게 김도환이가 이긴 거로구나. 난 아직도 우리 약속이 끝난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오빠! 우리 스티커 사진 찍어요. 스티커 사진? 그래. 좋아. 드라마를 하다가도 그렇게 중간에 도중하차할 뻔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남자 사랑할 때요. 때. 그때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드라마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악역을 제가 그 전해 작년에 살인마를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네. 제대로 된 악역을. 네. 근데 마침 남자가 사랑할 때라고 악역인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어차피 악역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시놉시스를 받았는데 이름이 8번째고 줄거리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했는데 기분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저희 김우선 감독이라고 또 저희 같은 크리스찬 네. 절실한 네. 그래서 그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는데 우선아 이거 어떡하니? 그분도 이제 MBC PD고 형 무조건 해. 그건 해야 돼. 야, 네 이름이 8번째야. 형 무조건 해. 뭔가가 있어. 그리고 김인영 작가였어요. 네. 그 사람은 아마 형을 왜 하고 싶어 하냐면 형은 멜로는 무지하게 많이 했지 순풍사부니까 코미디 했지 야인시대 그런 독한 거 네. 했으니까 아마 세 개를 동시에 갈 것이다. 형을 쓸 텐데 아마 그 사람이 형을 뽑아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다? 그 결정이 한 30분 걸렸나요? 그래서 어떠냐 정말 간다 그랬더니 형 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2씬, 3씬 이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네. 왜냐면 예. 드라마 자체가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요. 예. 주인공이 와야 스태프들이 인사하고 뭐 하면서 뭔가 탁 하면서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전 그걸 잊고 살았죠.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죠. 항상 근데 이걸 봤더니 주인공이셨는데. 그 새까만 후배 성승원이죠. 네네네. 그 친구 하면 탁 이러고 제가 가면 스텝인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뭐 분장하더라도 승원이 먼저 하고 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지? 아,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었구나, 이게. 그 속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조연들 잘해줘야지. 내주로 너무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셨던 거죠. 네. 자연스럽게 스타 대접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잘못하면 제가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4회 대본에는 뭐냐면 최정환 씨를 강제 키스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뭐냐면 그냥 탁 하면 멋있는데 부탁을 해. 뭐 좀 누구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키스는 해야지. 치사하잖아요. 이게 원래 내가 하던 스타일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멋있게 오히려 여자 할 때 이러지 마. 이랬던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게 아니라 키스는 해주고 가야지. 이거 양아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연을 이미 이제 안 앉아서 조연이라는 걸 갖고 가자. 예. 그러면 조연이 작가한테까지 전화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주인공들하고 얘기하기도 정신없는데 그래서 그렇죠.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대본을 접고 탁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나요? 내일 촬영인데 가만히 있어봐. 왜 이거를 주셨을까 이 작품을? 붙어보자. 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뭐냐면 재미있는 장난꾸러기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끝나고 봐라라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더 잔인하게 하자. 더 치사하게 하자. 네.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치사하게 오히려 막 회색 머리에 뭐 먼 머리 해가지고 나한테 콧수염까지 길러서 턱수염까지 길렀어요. 표정하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죽는 거야. 스태프들이 웃겨가지고. 멜로하던 사람이 눈이 이렇게 뜨고 막 하니까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방송에서 감독이 씬을 자르더라고요.
너무 튀니까요. 너무 튀니까. 예. 그래서 어떤 건 통째로 막 드러나고 그래요. 네. 예, 조연들이 저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두 씬인데 이거 웬걸 이창훈이 나와가지고 막 휘젓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얻은 별명이 미친 존재감. 네. 한 씬, 두 씬인데 전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예. 좀 막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또 이제 뭐 막 통평집이 되고 이러면서 네. 상처가 딱 오는데 예. 야 여러 가지로 괴롭히시는구나. 제가 질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갔어요. 가고 났더니 막 여기저기 전화 오고 막 멋있다 그러고 오히려 저기 슈퍼에 이제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럼 쓱 가면 아줌마들 이렇게 다가 구용갑. 네. 너무 치사하고 잔인하니까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더니 구용갑 왔어 구용갑. 예. 그러니까 내 배역 이름이 불려지면 성공한 겁니다. 그럼요. 날 자꾸 코너로 몰지 마. 널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면 난 돌아버려. 나가요, 제발. 나가라고, 당장! 한태상이가 그랬어. 김대광이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 자식 말이 맞아. 난 널 사랑하는 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사악해.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나님 보셨죠? 전화합니다. 아주 그냥 재밌게 하고 예, 또 이제 저기 예능도 한번 나가보고 무너지는 김에 함께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능도 막 계속 와가지고 한 3번, 4번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세바퀴라는 것도 한번 나가보고 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베테랑 연기자라고 하더라도 미친 존재감을 갖더라도 사실은 이 예능, 늦둥이 예능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더라고요. 또 전쟁은 시작됐구나.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좀 도전해보고 싶고 정말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 이제 배우로서의 토크쇼의 유재석이 되고 싶다. 한번 붙어보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MC도 지금 계속 MC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 있잖아요. 뭐 네. 예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쇼. 예, 쥐병진 쇼, 뭐 잔이윤 쇼 저런 쇼의 MC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타고 가서 네. 기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곧 사실 여기도 이루어질 것 앉고 같은 싶어요. 생각이 제가 어떤 체육도 목사님 특별히 이 자리를 얘기했죠. 목사님 조심하면 안 된다. 근데 요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겨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작가분도 전화를 통화할 때 우린 틀리지 않냐. 그 최후의 만찬도 있고 그런 요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하는 게 괜찮네요. 아니라 이제 요리사분 계시고 예. 이번 주 교회 음식은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만들어보고 또 이제 생활비도 벌고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 예를 들면 뭐 잡채냐 탕수육이냐 뭘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거 잡채는 또 사와야 되고 그 어려운 잡채를 내가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게스트 모셔놓고 목사님 자랑하시면 이게 톡 어려운 요리는 아니에요. 면만 삶아놓으면 그냥 볶아면 예. 끝나는 건데. 잡채가 뭐, 예. 잡채가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네. 음식을 딱 드시면 네.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에 뭐 들어간지를 아세요. 아, 미각이 저희- 발달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솜씨가 이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좋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뭐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야 뭐 남았냐? 다 꺼내. 그다음에 어제 먹은 것 중에서 쓸만한 거 갖고 있는 와. 재료 그거 좀 가지고 활용해서. 뭐 된장 떡국도 만들어 보고. 그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건데요. 근데 그 자체에서 맛을 낼 때 예. 예. 노하우를 이제 배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서 그렇죠. 예술품을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목사님 암 예방을 위한 김치 떡볶이 같은 거. 그래서 모든 게 잡내 없애는 건요. 그러니까 예.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든 음식은요. 익히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란도 삶은 계란 할 때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그 껍질이 잘 까져요. 그리고 닭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요리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어요. 네. 예, 근데 이게 20년 동안 일하시면서 중간에 또 슬럼프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요. 네. 아 하나님이 다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결혼할 수 있고 제 아이가 있다는 건 전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됐다는 것보다도 더 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 그냥 혼자 저 또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해서 저기 제가 나주 쪽에 동신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카웃이 돼가지고 했는데 거기 땅값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대를 몇만 평을 사가지고 동산에다
교회를 짓고 나 밑에 집을 진 다음에 목장 안에서 학생들 와서 가르쳐주고 같이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결혼은 없다. 배트맨처럼 진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고담 씨처럼 네, 집 줘놓고 밑에 오토바이부터 자동차 쫙 사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교회를 이제 동생에 딱 줘놓고 차하면 바로 출동하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 오늘은 뭐 타고 나갈까? 뭐 타고 나가면 예. 그 뭐 할 거예요? 혼자 타고 나가야 돼. 하지만 그거라도 만족을 하면서 살자. 꿈을 키웠어요. 네. 근데 딱 40이 넘으니까 50대, 60대를 생각하니까 좀 추하더라고요. 네. 혼자. 그때 아무리 머리 뒤로 묶고 오토바이 타면 뭐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네. 한 달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정말 제 짝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한 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25일 날. 아주 연식도 막 많이 차이 나는 분을 주셨어요. 예. 아주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딸을 또 하나 키우기 시작하면서 네. 결혼했는데 제가 정말 가질 수 없는 큰 걸 얻으니까 일을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뭐였냐면 결혼하자마자 모 배우가 출연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작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그로 인해서 방송사에서 공중파에서 배우들 제재를 들어가면서 네. 출연료 50% 삭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은 있었어요. 하지만 배우는 뭐가 있냐면 출연료가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등급은 없지만 특등이죠, 특등 등급. 그러니까 이제 자유 등급인데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작해요. 맞아요. 같이 일을 네. 하더라도 뭐라 하냐면 감독들이 죄송한데 형 1년만 쉬어줄래? 그래서 왜? 50%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일을. 어차피 일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취미였고 일하는 게 어떤 즐거움이었는데 결혼하고서 이제 가장이 생계잖아요. 예, 생활이잖아요. 생활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집까지 하나 덜컥 더 샀네요. 그러니까 뭐 이자에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막 이 심리적으로 막 추락하는데 일을 이제 안 했죠. 그래서 2년 반을 제가 쉬었어요. 네. 1년 반을 제가 추락했어요. 비만 오면 나가서 울었어요. 그러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아파트 앞에 누워있어 사람들 저 피해서 걸어 들어가고. 아무튼 이창훈이 방배동에 이사 와서 일다가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 일대에 제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뭐 주사가 좀 있다. 힘들어졌나 네. 보다. 막 길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삭된 와이프 옆에서 울고 있고. 네. 이렇게 힘들었는데 1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날 또 왜 약 올리시지? 내가 죽을 것 같아?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때 다시 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예전에는 드라마가 뭘 하자라고 내가 결정한 다음에 3개월 전부터 운동을 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고 네. 트레이닝도 하면서 이제 예쁘게 몸을 딱 만들고 준비 딱 오면 딱 만나면 이제 이렇게 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해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1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드라마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마침 당돌한 여자라는 드라마인데요. 일을 하는데요, 창훈 씨. 좀 힘들 겁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 드라마 한다니까요. 저기 뭐야, 광명교회 최람수 목사님 좀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네. 그래요? 목사님, 저 못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합니다. 사극도 하나 하네요. 그게 이제 그 드라마 하면서 예. 사극은 이산이란 드라마 특별 출연. 그래. 도망가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네. 끝내는 그 이병국 국장이라는 분이 아주 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도 왜냐면 3회 출연이었거든요. 네. 당시 아니면 안 된대. 근데 그거에서 당돌한 여자에서는 28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이건 난 못해. 했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또 마침 작가 선생님이 또 우리 같은 식구예요. 그래서 네. 창훈 씨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창훈 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전체 1등 해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뭐 저도 막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뭐 이사하면서 그냥 또 다시 딱 이렇게 되니까 네. 그 기다리는 만큼 그러니까 좀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전 할 말 없는데요. 지순영 씨, 한 번쯤은 나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이제 번째 연관 검색어 관련 이제 검색어. 아버지. 아버지입니까? 예. 아까 아버지 얘기를 뭐 중간중간에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7살인데 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아버지가 연구실에만 계셔가지고 네. 연구원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뭐 들어오셨다면 뭐 밤늦게 술 드시고 거의 주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을 저희가 뭐냐면 바쁘셔서 제 많이 아들- 놀아주지 그러지 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새벽 4-5시쯤 같아요. 오줌 마려워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랑 같이 잤거든요. 저는. 갈 때 아버지 얼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20원 이렇게 훔치고 그때만 뵀지 네. 뵌 기억이 없어요. 사진이 있는데 기억이 없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 아버지 보면 그렇게 부럽고 부럽죠. 진짜 뇌세 상태라도 좋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네. 정말 정말 아버지가 네. 그리워하셨겠다. 전혀 그렇죠. 그 말씀이 가슴이 확 와닿네. 뇌사 상태라도 좋으니까 곁에 있기만 해도 아버지가 좋겠는데. 있으시기만 하면. 네. 그러나 대신 하느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느님 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편했어요. 왜냐면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로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저는 이미 7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나중에는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 아기를 이제 혼자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 더 낳아야 된다. 네. 외롭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외로울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네. 배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남 사녀 중에 그러면 네, 넷째입니다. 여동생이 넷째. 있어요. 근데 지금 해피리는 또 뭐 아버지가 워낙 잘나셨기 때문에 누나들 셋은 좀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 은혜를 저랑 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동생도 4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제일 잘 살고 있는 건 저랑 제 동생이에요. 그만큼 또 힘든 생활을 겪었으니까 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많이 울었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이 직업을 저한테 이걸 주시기에 그냥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움 많이 탔던 학생이 근데 공부는 잘했고 네. 나름대로 또 운동도. 그런데 이걸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벗어나려고. 그 학생이 어느 날부터 이제 싸움질도 하고 가출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다 가족을 안고 가야 되니까 동네가 좀 험했어요. 남자 밑에 살았는데 그때는 사건이 많이 벌었어요. 네. 강간인, 납치 막 이런 것들이 네. 동네가 다 깡패예요 그냥.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나.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깡패가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가족을 지키기 누나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중학교 때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4학년 때부터 이제 태권도 선수랑 이제 기계초 선수를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하도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는 저희를 키워야 되니까 저를 네.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예. 학교에 가면 그때 막 줄 긋잖아요. 넘어오지 마. 예, 예. 넘어가긴 뭘 넘어가 나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구석 벽에 딱 앉아서 저는 학교에 오잖아요. 한마디 이창훈 네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마침 딱 오면 우리 동네 친구였는데 좀 시장 동네에서 좀 저도 이제 험하게 자란 애야. 저는 이제 너무 이거 곱상하게 그냥 자랐고. 항상 오면은 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일로 와봐. 그러면 저랑 비슷한 그 느낌 애들이 한 2명이 더 있어요. 돈 뺏고, 뭐 예쁜 것 좀 뺏고, 때리고. 이거를 4년 동안, 4년 반을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네, 계속 맞으면서.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줄 알고. 예,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이상한 사육이 되고 또. 세상에. 네, 그래서 그렇죠. 왔는데 어느 날 때가 좀 심하게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얼굴을 보나요? 새벽에 나가시니까. 네. 그랬더니 뭐 맞았니? 그래서
그러면 태권도 배울래? 태권도 배우면 싸움 잘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돈 주더라고. 태권도 끊고 그 도복 받아와서 알았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도복 흰 때 주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딱 주서 어깨에 메고 오는데 마침 그때 혼자였어. 네. 걔가 또 저 뒤에 또 영화처럼 네, 짜잔.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에서 지켜보고 있다. 네, 짜잔. 네. 이것까지 뺏기겠구나. 어떡하지? 네. 딱 오는 거야. 너 태권도 배우냐? 그래서 너 그럼 싸움 잘하겠네. 그 어머니가 태권도 하면 싸움 잘하는 게 하진 않았지만 네. 일단 도복이 있잖아요. 싸움 잘하지. 그랬더니 진짜야? 그래서 근데 걔는 이만했어요. 키가. 후다닥 도망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구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달리기 또 워낙 잘하니까 잡아가지고 4년 반의 하늘가 울면서 그냥 해서 때리고 잡고 끌고 다니면서 2명 더 맞았잖아요. 나와 때려. 그때 남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태권도 도복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또 바꾸고. 그러니까요. 놀라운 변화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네. 숨은 이 재능이 막. 그때부터 이제 막 태권도를 하면서 보니까 태권도가 시시해지고 기계체조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패스하면서 정확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죄송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친구는 다 퇴학당했어요. 저만 왜냐면 1학년 때부터 기록이 있잖아요, 공부가. 근데 1학년 때는 뭐 전교에서 놀고 이런 애가 갑자기 싸움을 하고 다니니까 얘를 자르면 문제가 커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었죠. 얘는 지금 자르면 나중에 나쁜 쪽으로 큰 애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뭐 혼내야 되는데 엄마 학교에 오래. 왜? 그래서 몰라. 너 문제 일으켰지. 그랬더니 싸웠냐?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잘했어. 옷 뭐 입고 갈까? 이창훈이 엄마가. 어머님이 그래도 담대하시네. 네, 이창훈이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데 뭐 입을 거야? 창훈아, 원피스 딱 해서 이거 제일 이쁘네. 가자, 손잡고 갔어요.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싸움 대장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창훈아. 싸움 1등 했지? 다시는 이제 하지 마. 이제는 빛을 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너 안 어울려. 그냥 너는 멋있어, 창훈아. 그래? 그때 졸업을 했어요, 중3 때. 졸업을 하면서 이제 강남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바뀌었죠. 네, 오렌지족으로요. 강남 스타일이 된 거죠. 이왕이면 강남 스타일. 전 너무 감사한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어떤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 능력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 제 안에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정 안 될 때는 불 꺼진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결이 다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연예인 중에서 또 효자로 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효자는 아니고요. 네. 보은이죠. 보은. 어머니한테 받은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보온을 하는 거지. 효자는요, 옆에 있으면서 팔 다 주물러드리고 엄마 업고 다니고 우리 예전에 그 나오잖아요. 전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분이 뭐가 필요하시겠구나. 근데 대체로 돈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죠? 그건 제가 알아서. 이분이 하나님도 돈도 필요한 거 아시는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요? 받은 강서료를 다 헌금. 그거는 제가 이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어차피 그거는 물론 제가 사는 것도 제게 아니지만 특히 간증 가면 그때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급성 심근이용색. 이게 한 17년 전인데 그냥 새벽 오후 4시 반에 쓰러져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저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본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10%가 안 되면 100% 사망이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혼 상태인데 새벽 4시 늦으면 아침 8시에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을 잡아놔라. 그때 제가 필름처럼 지나간다. 진짜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못했던 그 장면이 수십만 장이 착착착착착 사진처럼 막 앨범처럼 넘어가는데 그래서 있는데 그때 그 박사님이 창훈 씨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안 되나요? 했더니 종교가 뭡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한 달 보름 만에 깨어나셨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역시도 이제 항상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만은 내가 정말 반응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를 데려가시면 저도 갑니다. 가는 건 2명이고 살아가는 건 또 2명인데 대신에 제가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당신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이 양 살리십시오. 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보름 만에 깨어나시고 네. 살아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달 만에 누워 계시니까 걷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창호 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평생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여기 다 어머니 수영을 좋아하시거든요. 거의 선수처럼 했어요. 60대. 오. 엄마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감사히 하자 했더니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라. 엄마 수영하고 싶어. 엄마 욕심이야. 참아야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김에 맞아주십시오. 정말 제가 열심히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직업도 하나님 주셨지만 좀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 주세요. 기도를 딱 했는데 그리고 2달 후가 3달 후에 수영을 하셨어요. 와. 또 완전히 그러면서 아니, 좀 어찌게 기도하시는 진짜 근데 저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약 올리시는 겁니까? 약 주시려면 다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그냥 직방으로 하시네. 제가 그때 기도했던 방식은 직업 배우할 때 그렇고요. 네. 탤런트 시험 붙을 때 하고 어머니 살아나실 때. 2개가 제일 저는 절실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냥 뭐냐면 저희 아버지라고 치면 아버지 저 바지 하나만 사주세요. 주무실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괴롭혔더니 하나님이 했는데 더 재밌는 게요. 그리고 한 달 후였나요? 대구에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성호 씨 대부흥회인데 뭐 3,500명? 여기에 정말 중요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간증할 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당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참 제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정말 새신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계속 거의 웃고 있더래요. 얘는 또 뭐지? 그러다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처음 그때가 이제 90년대였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갔더니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큰 돈이었죠 나름. 그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50만 원 못 받았어요. 그거 해서 받아가지고 교회 이제 작은 교회 기도문 써서 어머니 건강과 뭐 드리고 이게 제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만큼은 제가 손을 안 댈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1,500만까지 받아봤어요. 1시간 강소리로 수표를 이만큼 줍니다. 근데 교회가 작았어요. 그럼 그 교회에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교회가 크면 돈 많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개척교회 가서 건축금금 드리고. 네. 뭐 와이프는 보고선 뭐 300만 원 갖고 놀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살림하는 사람 집에서는 저거 놔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 다 내서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 바보야. 야 자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참 즐겁고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 제 직업을 통해서 네, 저 사람이다. 네. 저렇게 저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 네. 그래요. 잘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기도 제목도 좀 부탁해 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짓는 건데 좀 그걸 좀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좀 돈 좀 많이 벌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이분은 벌게 하면 하실 분이에요. 예,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강원도 저희 고향을 갔다 왔어요. 네네네.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는데 싹 지었는데 우리 제 때 있었던 교회래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지금 다 껍질이 벗겨져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를 한번 살려볼까?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다시 고향이고, 네. 리모델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제2의 유재석을 시켜주면은요 돈 무지하게 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이 손을. 어우, 손이 그냥. 크네요, 또. 쫙. 이 프린팅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회복의 흔적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매 수익금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하게 값지게 쓰여질 겁니다. 팔려야 될 텐데. 많이 안 팔리면 본인이 사야 됩니다. 근데 싸게 해야 됩니다. 소시적 싸움 좀 하신 것 같은데. 주먹이 톡하신데요. 네. 됐습니다. 손바닥부터. 네. 굉장히 잘 성품도 됐어요. 굉장히 좋으시네. 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이창훈 씨의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